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4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 방법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래사례 비교법의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투자 현장 소개 시에 이 김포 한강 신도시의 상가 한 곳 그리고 개포동의 주택에 대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용해서 가격을 분석해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02-523-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비급 제4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2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상 물건과 동일성이나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이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또 시점 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지역 혹은 유사성을 지닌 지역에 있는 또 유사한 물건과 비교를 통해서 그 가격이 합당한지를 평가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인 원리는 동일한 지역에 어떤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을 때 실제 투자자들은 최소한 그 가격보다 비싸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경제적인 그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래 사례들을 수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례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면 위치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물건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위치의 유사성. 인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사한 지역과 비교를 해야 될 것이죠. 동일 수급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는 동일 수급권 하에 놓여져 있는 부동산과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적인 유사성. 이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 있어야 비교하는 의미가 있겠죠.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나눠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상가하고 아파트를 동일선상에 놓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시점 수정의 가능성. 내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그리고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먼 시점, 너무 과거의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례와 비교를 하는 것은 역시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1950년대 강남 부동산 거래 사례와 지금의 강남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 보정의 가능성.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일반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매 물건일 수도 있고 국가, 정부가 개입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을 배제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그 대표적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에서 간단하게 이 거래 사례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주로 주택에 한해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 다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만 이 가격을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 15일부터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하나하나의 가격들을 지역별로, 시기별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의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강남구 역삼동의 상업용 부동산, 좀 덩치가 큰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의 거래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 2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27억 4천만 원의 거래가 지난 10월에 이루어졌네요. 또 하단에는 96억의 거래가 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거래 사례들을 모두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수집을 할 때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들은 일단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특수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에 의한 매매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공유지의 공매 처분도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채비지의 매각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어떤 거래가 주도될 때는 강제성을 지니게 되죠.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좀 먼저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련자 간의 매매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 간의 아니면 계열사 간의 매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 당사자 간의 편의에 의한 특수한 상황에 의한 대표적인 것이 금매 물건이 되겠죠. 그런 금매 물건의 거래 가격을 일반화해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사례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을 제거하고 그리고 시점 수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그 시간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토지 시세의 상승, 건축 원가의 상승 등을 반영해서 가격을 다시 환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정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에 어떤 상권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끼리, 2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끼리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권이 확장되어가는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려면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시계열을 추적해 보는 방법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강남에 60평짜리 건물이 30억에 거래가 되었을 때 50평짜리 건물은 얼마에 거래가 될 것인가? 당연히 25억이 되겠죠. 이렇게 면적을 환산해서 가격을 수정해보는 방법도 사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론적인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